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인연은 참 많습니다. 매일같이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 중에서 누가 진짜 내 사람일까? 또 나는 누구의 곁을 끝까지 지켜야 할까? 여기 맨손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던 거인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인생 최고의 자산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과 함께 걷는가 였습니다. 오늘 그가 자신의 모든 경험을 녹여낸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평생 인연의 5가지 신호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생의 지혜를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이 그 소중한 인연을 알아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정주영이라는 거인이 평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세상을 움직였던 비밀, 그가 말한 평생의 인연을 알아보는 5가지 신호, 그 첫 번째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사실 앞에서 솔직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합니다. 직장에서는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오해가 쌓이기도 하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칩니다. 이건 제 탓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변명들 참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존심이 상할까봐 혹은 남들에게 무능하게 보일까봐 진실을 감정이라는 포장지로 감싸거나 책임이라는 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이나 자존심이라는 안개 뒤에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개를 스스로 걷어내고 눈앞의 사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인연입니다. 왜일까요? 사실을 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문제 해결의 절반을 끝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에너지를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할 것인가 라는 미래지향적인 질문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감정과 자존심에 묶인 사람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지만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기 정주영 회장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거친 흙먼지가 날리던 현대건설의 어느 공사 현장. 일이 단단히 꼬여버렸습니다. 젊은 현장 소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정주영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변명이 섞인 보고가 흘러나왔죠. 회장님, 자재가 예상보다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약속된 공사 기일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는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리더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네는 왜 그걸 미리 예측 못했나? 혹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 라고 다그쳤겠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젊은 소장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생각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지? 질문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묻는 질책이 아니라 해결책을 요구하는 신뢰의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망설이던 젊은 소장은 이윽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정주영 회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변명 대신 인정을, 회피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그 순간 정주영 회장은 그 젊은 소장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결국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사 기일을 맞춰냈고 훗날 정주영 회장이 가장 믿고 현장을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인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수십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본질은 지금 우리 삶의 한복판을 관통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은 매일 찾아옵니다. 대학교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맡은 파트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이거 다른 사람이 준 자료가 이상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대신 미안, 내가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지금 바로 수정할게 라고 말하는 친구.
회사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든 감추고 넘어가려 하거나 다른 부서 탓으로 돌리는 대신 상사에게 먼저 찾아가 팀장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료. 사랑하는 연인과 다투었을 때 상대방의 단점만을 나열하며 상처 주는 대신 생각해보니 그 부분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 미안해. 라고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을 마주할 줄 아는 진짜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라는 다리를 놓습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내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고 내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얻게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그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진실된 관계는 모두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 곁에는 솔직한 조언도 진실한 마음도 더 이상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기보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기보다 자신의 가슴에 먼저 손을 얹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깊고 단단하게 빛나는 당신 인생의 가장 귀한 보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익보다 옳음을 먼저 따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저울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저울은 손해냐 이득이냐를 잽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에게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까? 혹은 얼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저울이죠. 하지만 또 다른 저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으냐 그르냐를 재는 양심과 선악의 저울입니다. 세상은 대부분 첫 번째 저울을 먼저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길을 택하라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와도 잠시 그 소리를 덮어버리고는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옳지 않은 길에 발을 들여놓기도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사업을 하면서 이익의 저울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은 조건이 좋을 때는 세상 가장 좋은 친구처럼 웃으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정주영 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래이지 인연이 아니라고. 반면 옳고 그름의 저울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손해가 보이더라도 자신이 믿는 올바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일관성이라는 단단한 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관성이 상대방에게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뢰를 줍니다. 현대건설이 아직 작은 기업이었던 시절 정주영 회장 앞에 아주 달콤한 계약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회사를 몇 단계는 성장시킬 수 있는 정말 큰 규모의 공사였죠. 계약 조건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에게 무리할 정도로 낮은 단가를 강요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임원들은 모두 흥분했습니다. 이 기회만 잡으면 회사가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계약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돈을 버는 길이 아니라 양심을 잃는 길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이익이 걸린 계약이 그의 신념 앞에서 한 장의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답답했던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계약을 포기하시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정주영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손해지.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말이야, 진짜 신용이라는 건 바로 그런 손해 속에서만 생겨나는 거야.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더 큰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순간 그 관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하지만 옳음과 신념으로 맺어진 인연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손해를 감수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그 관계는 강철처럼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걸고 믿었던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로 온 나라가 절망에 빠졌을 때 수많은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대그룹 역시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옳은 일을 해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는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자신들이 걸어온 옳은 길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 혹독한 시절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현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진심은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거대한 기업의 총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정한 거래를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작은 가게 사장님, 약한 친구의 편에 서서 잠시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학생,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직장인,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나 진짜 신뢰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사람, 조건이 변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인연은 오래갑니다. 세상이 모두 흔들릴 때에도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테니까요.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뢰를 쌓는 것이 아주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목숨을 건 맹세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계약서를 써왔지만 진짜 신뢰는 종이 위 도장보다 말 한마디, 약속 하나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오래가는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은 화려한 선언이나 거대한 계약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 일상 속 아주 사소하고 작은 약속들입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 드릴게요. 이 보고서는 제가 책임지고 금요일까지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꼭 같이 먹자. 이런 단순한 말 하나하나를 끝까지 지켜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진짜 신용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약속을 쉽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깜빡 잊어버렸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둘 쌓이는 순간 신뢰라는 기둥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너져 내린 신뢰를 다시 세우려면 2배의 시간과 3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기도 하죠. 현대건설을 막 세웠던 초창기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그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그건 우리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그에게 약속은 단순한 스케줄이 아니라 회사의 얼굴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비가 쏟아지든 눈보라가 몰아치든 늘 현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져 공사는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천재지변입니다.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속된 날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우비를 걸쳐 입고 질퍽거리는 흙탕물을 가로질러 거대한 포클레인, 운전석에 직접 올라탔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 모습을 본 현장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그들은 다시 작업 도구를 집어들었고 결국 기적처럼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합니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약속하고 또 너무나 쉽게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SNS 메시지로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수십 번씩 주고받지만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것이 빈말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기 때문이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익십이나 아예 읽지 않고 무시하는 안익십은 어쩌면 현대 사회의 가장 흔한 약속 파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자는 애매한 말 대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어때? 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잡는 친구. 바빠서 긴 답장은 못하더라도 지금 회의 중이라 끝나고 연락할게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잊지 않는 동료. 아이에게 오늘 자기 전에 책 읽어줄게 라고 한 약속을 아무리 피곤해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모. 바로 이런 사람들 곁에서는 언제나 마음이 놓입니다. 신뢰는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보다 그 사람이 가진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결국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혹시 당신의 주변에도 작은 약속일수록 더욱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에게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을 줄 겁니다. 그런 인연은 당신의 인생이 가장 흔들리는 어느 순간에도 당신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어쩌면 가장 따뜻한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기쁨과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 이건 내가 해낸 거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내가 밤새워 노력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렸으니 그 성공의 열매는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지켜본 결과 오래도록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사를 결코 혼자만의 것으로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함께 고생한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돌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언제나 현장이 곧 회사다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경영진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현장이 잘 돌아가야 회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어떤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현장에 있던 우리 직원들이 해낸 거지.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이 가난과 싸우던 시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울산 조선소에서 드디어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거대한 배가 진수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배가 육중한 몸을 움직여 천천히 바다 위로 떠오르던 그 역사적인 순간 수많은 기자들이 정주영 회장에게 몰려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셨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영웅적인 소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저 바닷바람을 맞으며 밤새워 일해준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공의 가장 빛나는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자신이 아닌 묵묵히 땀 흘린 동료들에게 돌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보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기쁨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의 감사함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결코 누구 때문이야 라며 책임자를 찾아내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좋다.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배웠구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의 한마디는 실패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위한 격려였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았던 현장 분위기는 그 한마디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난받는 자리보다 인정받는 자리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조직의 신뢰의 중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은 결코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마음이 따뜻하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으로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주위에는 늘 웃음이 많고 이상하게도 일이 더 잘 풀립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공을 혼자 독식하는 사람은 잠시 반짝 빛날 수는 있겠지만 그 빛은 곧 사그라듭니다. 하지만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빛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대학교 조별 과제에서 좋은 학점을 받았을 때 혼자 발표를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자료 조사를 꼼꼼하게 해준 덕분에 발표를 잘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친구. 내가 무심코 건넨 작은 음료수 하나에도 덕분에 힘이 나네. 고마워라고 진심으로 표현해주는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잘 되었을 때 뒤에서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대신 마치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함께 웃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 나보다 우리를 먼저 떠올리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당신의 인생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만들어줄 햇살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온기는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삶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경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 침착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예상치 못하게 꼬이고 상황이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갈 때 자신의 감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사람은 정말로 드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통해 그 평정심의 힘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979년 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쬐는 중동의 사막 한복판 거대한 항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과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모래 폭풍, 악조건은 계속됐고 공사 일정은 하염없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지쳐갔고 현장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현장 책임자가 초조함과 절망이 뒤섞인 얼굴로 정주영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정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여기서 리더가 함께 흥분하거나 절망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정주영 회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화를 내지도 한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지쳐있는 책임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이봐, 해봤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꾸짖음도 조급함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위처럼 단단하고 고요한 평정이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그 기묘한 평온함이 오히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포기하려 했던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현장으로 나갔고 믿을 수 없게도 그 거대한 공사는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때 확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목소리를 높여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신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하다는 것을. 평정심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실력입니다. 불평과 짜증,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공기 중에 퍼지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내뱉은 불평은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조직 전체의 공기를 무겁고 침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혼란 속에서 차분히 숨을 고르고 중심을 잡아준다면 오염되었던 공기 전체가 놀랍도록 빠르게 정화됩니다. 이것은 거대한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집안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계속해서 이제 우린 다 끝났어.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다른 가족들은 희망을 잃고 더욱 깊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한 사람이 묵묵히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함께 있잖아 라고 말해준다면 그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만듭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올바른 판단력을 잃는다. 판단력을 잃으면 결국 가야 할 길을 잃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다스리고 나아가 어떤 위기 상황이든 지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때로는 감정이 흔들리고 화가 나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깊은 한숨이 나오려는 순간,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옅은 미소를 선택하는 사람, 분노의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 입을 다물고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자신이 속한 조직을, 가정을,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지켜냅니다. 나는 평생 위기 속에서 감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주변을 안정시켰고 결국 임퍼시바일해 보였던 위기를 빛나는 기회로 바꾸어냈습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힘들고 불안에 떨 때일수록 함께 허둥대거나 불평하는 대신 조용히 당신의 손을 잡아주거나 묵묵히 당신 곁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거친 폭풍우를 만났을 때 당신을 좌초되지 않도록 꽉 붙잡아줄 가장 튼튼한 닷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고 당신의 삶에 가장 깊은 안정감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참 신기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어제 만난 것처럼 변하지 않고 어떤 인연은 단 하루의 작은 오해로 영원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저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함께 웃었던 사람도 있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등을 돌렸던 사람도 있었죠. 그 기나긴 세월을 지나오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결국 오래도록 곁에 남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에는 놀랍게도 5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요. 사실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사람, 이익보다 오름을 먼저 따지는 사람,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기쁨과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 이 5가지는 단순히 좋은 성품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이자 신뢰라는 나무가 자라나는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제가 맨주먹으로 현대라는 거대한 그룹을 세우던 그 시절, 저는 솔직히 늘 불안했습니다. 가진 돈도 없었고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끝까지 지탱해 준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내 곁에 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었기에 나는 지도 위에 선 하나 그어놓고 불가능하다는 대교를 놓을 수 있었고 허허벌판 사진 한 장 들고 가 배를 팔고 조선소를 지을 수 있었으며 모두가 포기한 사막 한가운데서도 기적처럼 도로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믿어준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름도 빛도 없는 평범한 현장 직원, 기술자, 사무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한 그 5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을 때 바로 인정할 줄 알았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택했으며 아주 사소한 약속 하나라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기쁨이 오면 함께 웃었고 절망의 순간이 오면 함께 버티며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서로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 세월이 지금의 저와 현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모든 성공은 결코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내 곁을 지켜준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야 할 것은 결국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의 어리석은 실수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내가 옳지 않은 길로 가려 할 때 조용히 옷깃을 붙잡아주며 나와 한 작은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고 나의 작은 기쁨을 자기 일처럼 함께 나누며 내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를 진정시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의 인생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런 인연은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치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운명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혹시 당신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가장 힘들고 초라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당신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 당신이 가장 빛나고 잘 나갈 때 진심으로 웃어주던 사람. 혹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 당신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 얼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 인생의 가장 정확한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연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하고 의미 있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특징은 남을 평가하고 재단하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되고 따뜻한 기쁨이 되며 고요한 평정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공일지 모릅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냉정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다. 그 따뜻함을 절대로 잃지 말아라. 부디 여러분이 이 5가지를 가슴에 품은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바로 그런 평생의 인연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면 댓글로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소중한 사람의 이름 혹은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던 한마디를 조용히 적어주세요. 당신이 남긴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중한 인연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따뜻한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솔직함, 올곧음, 신용, 감사, 그리고 평정. 우리는 오늘 평생의 인연을 알아보고 또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삶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적용해 봐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얻은 가장 소중한 배움 혹은 앞으로의 다짐 딱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이 모여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영감과 용기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인생에 힘이 되는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